마지막 주제는 수학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평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결국 수능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 평가에서의 이 한계로 이 수업의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센터 최수희 센터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과의 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화면은 같이 지금 공동 주최하고 있는 좋은교사 운동에서 작년 9월, 재작년에 벌써 이제 1년 넘어서 재작년 9월에 수학교사 422명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이 뭐냐 했을 때 수학교사들이 절반이 바로 이 평가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발제하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순서는 첫 번째 평가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능 문제, 세 번째는 내신 문제, 그리고 오늘 낮에 기자회견엔 수포자 문제, 그리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수학평가에 대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의 이 정책, 평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단적으로 이 초등은 벌써 10년 전부터 성취평가제를 하고 있고 역시 중학교도 성취평가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시적으로 잠깐 미뤘는데 아직까지도 고등학교는 이 줄 세우기 상대평가제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 역사를 보면 당시 성취평가제를 교육부가 역설했을 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죠. 이렇게 현행 평가제도 10여 년 전에 평가제도 문제점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지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평가제를 완전히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중 10명 중에 8명이 고교 시절을 전쟁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 김이삼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연구가 4년 전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고요. 더욱 놀라는 것은 일본은 고등학생의 13.8%만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이 참게하는 광장이다, 교육이다 라고 느낀 거는 일본 아이들은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일본이 입시가 세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벗어났는가. 이거는 최근 일본의 평가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죽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죽고 싶다고 그런 것이 무려 30.4%나 되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이게 바로 학업 문제라는 게 성적 문제고 평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면 수능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이 말만 들어도 섬찟한데 정말 이 킬러 문항은 누구를 죽이겠다는 건가? 이 문항을 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거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 밑에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해마다 꼭 한 번씩 듣는 얘기죠. 올해도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 말을 언론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 문제, 저희 단체가 해마다 수능 시험 문제를 비롯한 모의평가까지 계속 수학 문제를 분석해서 킬러 문항을 찾아내고 있는데 올해는 무려 9개의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판정되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말하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이 평가원으로 가가지고 평가원에서 저한테 온 답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춰서 문항을 출제하였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말은 위에 있는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매뉴얼에 의한 답변으로 AI 답변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예를 드는 거는, 저희가 2019년 수능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제 불수능이었죠. 그런 그 불수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는 3심까지, 이제 올해 지난해 3심이 나왔는데 저희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지만 패소 과정에서 얻은 큰 소득이 있다면 바로 이 판결문입니다. 2차 판결문인데, 이 심판결문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법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설령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에서 일부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으로 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제시한 판결문을 보고, 정말 요즘 재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참 힘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교육 정상화법 보면은 대상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능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답변인데, 다행히 그래도 선행교육규제법에 교육과정평가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교육과정평가원 비롯한 교육부도 수능을 공교육 정상화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다시 법 개정 운동을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자, 이제 수능 문제를 본격 들어가면, 이게 2019년도 저희가 이제 제기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수능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평가원이 밝힌 근거, 출제 근거라는 딱 세 가지입니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판정위원들, 선생님들이 본 이 성취 기준은 무려 15개 이상입니다. 지금 3개를 제외하고 제 12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중에는 극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극도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호 측면에서 사인 fx 같은 거는 대학 교육과정에 쓰는 것이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학습 요소고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를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를 쓰면서 문제를 출제한 것을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답변이 참 상당히 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EBS 해설에서 이 문제를 전국 최고의 그도 해설을 잘하는 EBS 강사가 20분 이상 쩔쩔매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해설했고, EBS의 공식적인 풀이도 무려 3쪽이 넘습니다. 이렇게 긴 풀이를 하는 것이 어떻게 수능시험에서 가능하겠는가. 아이들이 수능시험지가 아무리 넓지만 이거 어디다가 풀었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취 기준이 포함된 것을 평가원이나 또는 교육부는 항상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거 다 배웠어. 여기 있는 거 다 배웠습니다. 다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다 배웠으니까 아이가 그것을 다 통합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연결하면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이런 말을 쓰고, 아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다 풀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등산을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등산가 사진입니다. 이것을 각각 가르쳤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는, 자, 너는 수영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등산하고 와. 시합을 할 거야. 했을 때 지금 이 아이는 수영을 할 줄 알지만 그 다음 수영 배울 때는 수영복만 입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영과 등산을 엮어버리면 이 아이가 수영을 할 때
등산복을 등에 지고 수영을 해야만 수영장에 나와서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수학 교육 과정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관련 없는 성취 기준을 엮은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정할 때 당연히 수학은 위계가 있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문제 괜찮습니다. 적분 문제는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당연한 수학적인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분명한 통합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수학한 사람들이 알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전혀 무관한 성취 기준을 이렇게 섞어놓고 그걸 동시에 해라. 예를 들면 삼각함수와 지수 로그함수는 초월함수라 그래서 그 함수 자체가 초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삼각함수도 배우고 지수 로그함수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그 사인 x 이렇게 내버리면 로그하고 함수하고 삼각함수는 전혀 무관한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를 엮어서 너는 둘 다 배웠으니까 이 엮인 문제를 풀어라 라고 출제하는 것은 이 수학자의 입장이지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출제하고 싶다면 저는 솔직하게 국가가 또 교육과정이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가 통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성취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교과서에다가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 것을 정식으로 교육한 다음에 그런 문제를 내야지, 교육과정에는 따로따로 가르쳐 놓고 시험 문제만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수학한 사람, 출제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을 배운 아이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영과 등산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내신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능이 킬러 문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킬러 문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현상인데 지금은 이제 학교 내신마저도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킬러 문항을 보여주진 않고 다만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되는가. 자, 이것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실이 의뢰해서 저희가 경기 인천 지역 6개 중학교를 시험 문제를 중학교 시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에 관한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이 문제가 모든 교과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명백하게 안 됩니다. 첫째, 이런 문제 해결 과정, 연립방정식을 하나는 배우는데, 한 세트는 배우는데 두 세트를 묶어놓고 해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거 풀어라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푸는 방법 자체를 암기해야 됩니다. 아, 이런 때는 연립이 아니고 연립을 풀고 위에 있는 두 식을 먼저 풀어. 그렇게 푸는 거예요, 바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본문에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하더라도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왜? 이거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풀이를 넘어서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입니다. X, Y에다가 A, B까지 포함된,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9에서는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었습니다. 2009까지는, 지금만 없어졌지. 그래서 2009에서는 버젓이 중학교에서는 미지수가 2개인 거 배웠지 이제 3개인 거 배울 거야 라고 고1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학교 2학년에서 4개를 주고 해봐라 라는 것은 벌써 이 교과서 심사도 웃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이렇게 엉터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속력 문제가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저희가 지적한 학교는 이 학교 교과서 문제 속력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에는 평가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평가 기준이 이렇게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의심스럽다. 교사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프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는 초등교육과정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초등교육과정에 보면 비율을 평가할 때 속력, 인구밀도, 축척, 농도 등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중학선생이 이걸 안 봤다는 이유를 대는데 중학교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 다루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좀 여기서 지나치게 활용한 복잡한 활용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비율 평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 2016년에 중학교 교육과 교수학습 평가 자료로 이 문제를 직접 댔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 활용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시가 이거고 농도 문제였습니다. 아까 농도 보셨죠? 농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복잡한 활용 문제다라고. 복잡한 활용 문제가 뭐냐? 농도 문제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과도하게 어려운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학교에 다 내려보낸 문서에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보지 않고 출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도 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책임을 교사 책임이냐, 교육부 책임이냐 이런 것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는 괜찮냐? 고등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거의 모든 교과서에 이와 같은 산술, 기압,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가 문제가 연습 문제에만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했더니 다행히 절반 정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낸 교과서를 가진 학교는 이걸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거죠. 근데 성취 기준을 보면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는 건데 절대부등식을 간단한 절대부등 증명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성취 제일 어려운 상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어려운 최대 최소로 활용해서 낼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오래된 문제집에 있더라고요. 합곱이 일정한 경우에 최대 최소를 산술 기압 평균을 활용해서 구한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문제집에 있는 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연습 문제로 들어왔는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교과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2019년에 서울 시내 모든 자사고에 대한 고1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했고 몇 달간에 걸쳐서 해서 그때 밝혀진 건데 어떤 자사고 중간고사 10번은 문제를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심지어는 1, 2, 3, 4, 5에 나온 10, 11, 12, 13 이것까지도 똑같이 갖다 베꼈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이 이런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은 엄청난 문제집입니다. 여기 나온 문제집은 거의 문제들은 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왜냐? 여기 나온 문제는 알파 N, 베타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아래 첨자는 고2에서 처음 씁니다. 근데 이거는 고1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호를 배우지도 않은 기호를 써놓고 근과 계수 관계라는 문제로 써놓고 그것도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알파3까지 가는 문제는 학생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파, 베타만 다루다가 거기다 아래 첨자 붙은 거 생전 처음 보는 이 문제에서만 볼 수 있는 희한한 문자죠. 이런 문자는 소련 문자 또는 중동 문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출제하는 원인이 뭘까 하고 평가원의 연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변현 연구원님도 있고 권점 연구원도 책임내서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수탁과제 했을 겁니다. 거기에 초중 고등학교 수학 평가 기준 개발 연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연구에 이 중학교, 제가 중학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학교의 예시 평가 문항이 딱 7개, 딱 7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현장에 교사들이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교육부가 또 개발해서 학생평가 지원 포탈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더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예시 문항이 불충분합니다. 다 없습니다. 상당히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평가를 어디서 평가 낼 때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는지 그냥 교과서 문제를 100개 내면 되는지 문제집을 100개 내면 되는지 수준의 이상의 도움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접수하고 저희가 직접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지난 1년간 모두의 수학이라는 교육과정 맞춤 문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런 민간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을 모아서 만들었고 여기에 모든 문제를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거 다 탑재했고 앞으로 1학기 대비해서
2월 달까지 모든 문제를 다 탑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수포자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수포자 조사를 이제 제가 지난 11월, 12월에 걸쳐서 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낮에 했습니다. 수포자 비율은 이 교육부에서 밝힌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수준 미달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 가까운 비율입니다. 그렇게 수포자가 여전히 많이 있고 기초학력 미달도 많은데 수포자 비율은 더 많다는 것이 참 심각하고요. 이 수포자가 왜 생기냐 수포자한테 물었어요. 그때 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교 수학 내용이 어렵다. 시험도 어렵다.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도 모른다. 양도 많다. 그래서 초, 중고별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7,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한다. 원인을 수학 포기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 몰라 라는 것도 설득하지 못하는 수학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 교사들이 지금 수학 교사라고 일을 하고 있다는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사교육 없이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없다. 초등학생이 76%, 중학생 84%, 고등학생 87%가 아니다. 절대로 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평가가 여기까지 갔는지.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4가지만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오지선다형 빨리 없습니다. 교육과정의 오지선다를 명시했어요. 그것도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오지선다로 한다, 선택형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상대평가 안 됩니다. 빨리 논서술형 절대평가로 가야 그런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식을 암기해서 그러니까 오지선다면 암기해서 그냥 답만 구하면 되니까 찍어버리면 돼요. 이것보다는 개념 이해를 제대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갔으면 좋겠고 앞에서도 강조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평가가 수업과 일치하지 않고 수업이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과정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문제집 기준으로 또는 연습문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는 수능문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보도자료 때문에 인천 선생님과 제가 엄청난 실갱이를 했는데 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냐?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평가가 뭔지를 연수받은 적 없다고 항의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는 문항 제작시켜봤습니다. 누차에 걸쳐 올 가을에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문항 잘 못 만들어요. 명백하게 못 만듭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정말 평가 전문성을 대학교 때부터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평가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비교사 양성 과정,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관한 교육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대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말을 빨리 하시는 모습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그 전쟁터로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 참 머릿속에 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속에 우리 교사는 지금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 고등학교에 꽤 오래 있었지만은 그 킬러 문항, 누구를 위한 문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풀 수 있는 건지. 킬러 문항, 아까 학생을 죽인다고 했는데 학생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업도 죽이고 학교 현장을 죽이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좀 많이 아쉬움. 사교육을 살리는 그러한 문항이지 않나라는, 이러기 위해서는 좀 평가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